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의 진행 김흠입니다. 네, 오늘 10월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죠. 금요일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박사 민경훈 대표님과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장 분석과 종목들 챙겨드리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겠죠. 수익으로 가는 투자 기법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 훈민정음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투자의 바른 소리를 해주시는 분이죠. 이태훈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아주 방송에 물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네, 주변에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물이 오르는 것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오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더 힘이 나고 또 활기차게 방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불금인데요.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시나요? 물론이죠. 제가 첫 방송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끝나고 금요일이든 항상 방송 종료 이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훈민정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장 마감 시황과 특징주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8일로 연기됐던 삼성전자 실적 공시와 또 다음 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요. 시장은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0.55% 하락했고요. 2020.6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1,002억 원, 또 기관이 211억 원 각각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459억 원 매도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86%의 낙폭을 보였고요. 섬유 의료업이 1.83%로 뒤를 이으며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요. 전기, 전자업이 일부 업종만이 강세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0.43% 하락하며 621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220억 원, 그리고 178억 원 각각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419억 원 매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방송 서비스업이 3.15%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오락 문화업도 2.07% 등 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운송장비 부품업이 7.61%, 일부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0년 1분기에 이 PC, 서버, 모바일 부분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요.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NH투자증권에서 내놨는데요. 연구원은 이 과거의 메모리 사업 호황 평균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2020년 1분기에 호황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기 이 감소 우려로 주가가 하향 조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추천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2020년 1분기부터 3% 정도의 디램 가격의 반등이 예상되고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가가 오를 테니까 올해 4분기에 주가가 좀 하향 조정될 때 매수해라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또 요즘 아주 핫한 기업이죠.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AMD가 이 라이젠 3세대 등 이 신제품 출시로 PC와 서버 부문의 공급 물량 확대가 예상됩니다. AMD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맺었죠. 이 신제품이 출시되면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도 미래의 먹거리가 늘어나니까요. 많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이 가격 하락을 불러와서요. 4분기에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연말까지 보유 재고를 과거 호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공격적인 제품 출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는 4분기를 좀 올해 4분기를 노려보면서요. 이 매매 타이밍을 잡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오늘 1.01% 오른 83,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전기차 2차 전지 자체 생산을 검토 중인 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죠. GM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계획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요. 미국 GM은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LG화학과 현재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폐쇄가 결정된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조립공장 주변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고 일부 조립 인력을 흡수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GM은 배터리를 제조할 기술력이 없어서요. 이 LG화학과 합작 파트너를 할 생각이 있는 거고요. LG화학은 지난 2009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인 GM 쉐보레 이 볼트의 배터리 단독 공급 업체로도 선정이 됐고요. 현재 GM의 최대 배터리 공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만큼 두 업체 앞으로 횡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G화학 전일 대비 0.17% 하락하며 29만 6천 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가 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2일 휠라코리아는 지주회사인 휠라홀딩스를 존속 기업으로 하고 사업회사인 휠라코리아를 신설하는 물적 분할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존속 기업인 휠라홀딩스는 분할 후에 상장을 유지하고 신설 기업인 휠라코리아는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휠라코리아를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은요. 회사가 분할한 후에 재상장되면 휠라홀딩스로 자동 전환이 되는 겁니다. 분할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고요. 1월 17일 변경 상장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요, 휠라라는 이 브랜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게 됐고 또 중장기적인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서일까요? 휠라코리아 전일 대비 4.48% 하락하며 55,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썬데이 토즈입니다. 현대차증권은요, 오늘 썬데이 토즈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디즈니팝, 아주 요즘 핫한 게임이죠. 우리나라에선 이미 출시된 게임인데요. 아시아 지역의 성과는 단순 실적 기여를 넘어서 다음 출시작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지난 24일 썬데이 토즈 디즈니팝이 일본에서 이미 이 200만 명의 사전 예약자 달성을 예상을 했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순위권 100위권 이내에만 들어도 3천만 원 이상의 일매출이 발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의 주가에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네, 이후 썬데이 토즈의 주력 신작인 애니팡4까지 출시가 된다면요. 더욱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썬데이 토즈 오늘 전일 대비 20.13% 급등하면서 1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램테크놀러지입니다. 램테크놀러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무려 전장보다요 800%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SK 하이닉스와 램테크놀러지가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죠.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전해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 대신 국산 제품을 현재 투입을 하고 있고요. 해당 액체 불화수소는 램테크놀로지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테크놀로지 전장 대비 상한가 기록해서요 8,99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시황과 특징주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태원 전문가의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요. 더욱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예요.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입력하시고요. 네,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방송 끝나고 오후 11시에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입력하시고요. 화면 들어오신 다음에 화면 중앙에 주식 훈민정음 클릭하시면요.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 고지까지 함께 했고요.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님 연결해서요. 오늘 마감 시황과 또 다음 주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을 텐데요. 네, 민경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시장이 어제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어떡하나요? 방법 없죠. 빠지는 거는. 오르는 네. 것도 방법 없고 시장이라는 건 시장에 맡겨둬야 되겠죠. 그럼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될까요? 오를 때까지? 아니죠. 이제 제가 시장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잘 네.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오후 2시죠.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3시 정도 되겠네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사이인데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방향성을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위치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PMI가 2009년 6월 이후로 10년 만에 사상 최저치 47.8로 하락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PMI 지수가 0부터 100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경기 위축을 얘기하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경기 지표. 네, 47.8 정도면 경기 동향이 안 좋다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ISM 지표가 있습니다. 제조 및 서비스 지수인데 이 지표 또한 약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향후 전망은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참 제롬 파월 의장이 이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경기 지표를 얘기했듯이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안 낮출 수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또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지수가 안 좋은 거, 그럼 향후 지수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지표들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미국이 자초한 일이고 미국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타결만 된다면 지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바닥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를 보게 되더라도요. 몇 년간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두드리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양봉 꼬리를 달아주면서 바닥 신호가 나왔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하단 정도면 무조건 이 정도는 뭐 기술적으로 잡아줘도 된다. 제롬 파월 의장이 또 금리 부분에서 나도 추가 인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월요일부터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겠는데 이번 주는 분명히 제가 관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다음 주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시황을 정리했고 다음 주 전략을 짰고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내부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시장은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 때문에 모양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빨간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줬지만 특징주에서 하이닉스 이제 바닥치고 내년엔 좋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적극 매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수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HLB가 뭐 급등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구간인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주니까 바이오가 조금 분위기는 좋아졌거든요. 신라젠도 덩달아서 올라주고
근데 지수상은 마이너스다. 이유는 바이오의 지수 영향력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민심은 동요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는 조금 나아졌다.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다음 주에 반등할 수 있고 이번 주는 관망이었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보고 다음은 지수 반등 관련해서 종목도 조금 수익을 내고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은 내년이 지금 10월이니까 12월이 될 때까지는 12월 정도 돼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럼 12월 정도에는 이제 지수 관련주를 한번 모아가 보고 그 전에는 개별 종목, 테마 종목, 그리고 세력성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간까지 내일 다음 주 전략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뭐 관망으로 계속 가야겠지만 또 개별 종목 장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과 다음 주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자 이렇게 시황과 또 마감 상황, 또 내일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보았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특징 업종과 종목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바로 키워드 스탁 시간인데요. 가장 최근에 드는 이슈가 되는 일들을 키워드로 선정을 해서요. 저희가 또 관련 업종과 종목을 선정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키워드를 선정해 주셨을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고요. 관련 업종으로는 고배당주, 리츠를 꼽아주셨습니다. 또 관련 종목으로는요, 신한 알파리츠, 맥커리 인프라, 이리츠, 코크랩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로 미국 경제지표 부진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자세한 분석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이제 민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자, 사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달부터였죠. 미국의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몇 차례 또 역전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가운데 최근이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의 제조업 PMI가 47.8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이제 지표를 발표를 했고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비스 PMI가 역시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51포인트는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침체로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월 대비해서 4포인트 가까이 빠진 만큼 지금 경기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서비스업, 제조업이 좀 부진한 만큼 고용도 지금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뭐 연초에 2%대 후반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2%대 초반 그리고 1%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6년 만에 제조업 지수가 최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세계적인 뭐 제조업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요. 기준치 50에서 크게 미달된 4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약세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제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바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의 GDP 1, 2위를 다투는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국가에서 무역 분쟁을 하면서 최근 WTO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이제 전 세계 물동량의 증가율이 전년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기업들 위치에서도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2016년도였죠. 힐러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득표는 힐러리가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공업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미국의 전통적으로 승자 독식 투표 규정상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를 했고요. 자, 최근에 보시면 이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팜벨트라고 하는 농업 지역이 공화당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텃밭이었는데요. 이 농업 지역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30%대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다시 미중 간의 이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스몰딜이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제조업 지표 그리고 시장 경기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관련 업종으로는 고배당주 리츠를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리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생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합니다. 조달을 해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서 이제 이 부동산을 운용을 하면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이제 산업을 바로 리츠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좀 활성화돼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의 약 3% 정도가 리츠 회사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그러한 이제 비중이 리츠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0.1%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은 더욱더 커갈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리츠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올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FOMC가 2번 남았는데 10월에 있을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12월에 한 번 남은 FOMC에서도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올해 2차례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데요. 자, 기준금리가 미국이 내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적금이라든지 예금을 할 이유가 없고 자금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개별 종목들보다 오히려 좀 더 배당이 높은 그러한 이제 리츠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올해 연말에 롯데 리츠 그리고 NH 리츠가 상장될 예정인데요. 통상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요. 자, 시장에 IPO를 하면서 대여가 들어올 때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재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리츠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뮤추얼 펀드라는 게 사실 저도 되게 생소하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생소한 이유가 뭘까요? 생소한 이유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좀 유행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제 적립식 펀드라든지 한번 적립식 펀드 붐이 일었을 때 그쪽으로 자금이 우르르 이제 몰리는 모습들도 네. 보여주고 최근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1998년도 닷컴 열풍이 불 때 자금이 또 우르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리츠 부분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됐지만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리츠 시장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 신한 알파리츠 선정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신한금융그룹에서 만든 첫 번째 리츠고요. 자, 크게 두 가지 빌딩을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있는 크래프톤 타원 그리고 용산에 있는 더 프라임인데요. 이 두 개의 빌딩 상당히 대형 빌딩인데 지금 99%의 임대율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판교의 이제 크래프톤 타원 같은 경우에는 판교 초역세권
11에 위치가 되어 있고 네이버 그리고 우리 이제 블루홀이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글로벌의 2억 7천만 다운로드를 받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진 찍을 때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사용하실 겁니다. 스노우라는 이 어플을 이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판교라면은 한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위치적으로도 좋고 용산도 마찬가지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미군의 이전까지 이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빌딩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공실률도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배당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매년 두 차례씩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3% 중반대의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투자의 매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보시면 꾸준히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뭐 21선에서도 지지 반등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무너져도 61선 근처에서 지지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근에는 고점 8,250원을 찍고 고점에서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여기 보이시죠? 지난 이제 9월 27일 날 배당이 한 차례 나갔습니다. 지난 이제 3월 달에도 배당이 나왔고요. 6개월마다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을 준 이후에 일반적으로 좀 단기적인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바닥 대비 워낙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도 배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하고요. 밀릴 경우에 7,500원 정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8,500원이고요. 손절가는 6,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한이 만든 첫 번째 리츠인 신한 알파리츠, 빌딩 수익률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배당률 3.5% 안정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SOC 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인프라 펀드인데요. 자, 천안 논산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죠. 그리고 이제 부산의 수정터널 이러한 유료 도로를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해 대비해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량이 10% 이상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이용량도 평균적으로 5% 이상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주당 800원 전후에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7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700원, 800원 정도라면 한 7%대 그러한 이제 배당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 은행이자의 6배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겠죠.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계단식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2달 정도 횡보, 한 차례 파동 나오고 한 달 횡보,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이제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혼조세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의 흐름들을 추세로 한번 그어보면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강의 시간에서 한번 다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점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이 이렇게 한 라인에서 일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고점을 한번 이어보면요. 고점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삼각형의 모양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통상적으로 이러한 추세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요. 이러한 추세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이러한 고점의 추세선, 저점의 추세선이 만나는 이 자리가 변곡점이 됩니다. 이 변곡점이란 얘기는 여기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든 하락으로 방향을 틀든 둘 중에 하나로 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방향을 틀은 쪽은 하방이 아니고 상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1,500원 정도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전 고점 돌파하는 부분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죠. 네, 쌍바닥 찍었던 11,000원 이탈 시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 간접 자본을 기반으로 구성된 최대 인프라 펀드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계속적인 상승세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업종은 이리츠 코크랩입니다. 네,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 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는 백화점 그리고 아울렛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리츠 코크랩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SOC나 아니면 사무실 빌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달리 리테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빌딩,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빌딩, 사무실 빌딩 대비해서 1% 정도의 임대 수익률이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올해 5%대 배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슷하니까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바닥을 오랫동안 횡보를 하던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 그리고 횡보, 레벨업, 횡보, 레벨업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또 한 번 레벨업의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직 저점 대비해서 30% 미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매수가는 좀 조정을 받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6,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7,200원 전 고점이 되겠죠. 7,200원, 손절가는 6,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이리츠 코크랩까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5% 중후반대 배당금 예상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훈민정음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있으시죠? 노란색 메신저 상단에 주식 훈민정음 입력하신 다음에요. 오픈 채팅 탭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방송에서 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 채팅방 참여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도 오후 11시에 이태훈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 많은 정보들 챙겨드리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태훈 전문가와 또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많이 참여하셔서요. 또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업종과 종목 확인해 봤으니까요. 또 내일 시장 준비를 해봐야겠죠. 다음 주 가장 깊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관심주들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주로는 솔브레인 선택해 주셨어요. 네, 솔브레인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오늘 두 종목 다 IT 관련주입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화학재료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를 생산을 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 굵직한 대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보유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한번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어제였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LCD 라인을 이제 가동을 일시 중단을 하고 OLED로 전환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솔브레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7월 달부터 브라스소라고 하는 이제 에칭가스를 일본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만큼 이 솔브레인이 이 에칭가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삼성에다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솔브레인의 지분 4.8% 약 550억 원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인 삼성과의 업무적 제휴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7월 23일이었습니다. 83,100원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과거의 최고치를 다 돌파를 한 이후에 최근에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단기적인 이슈였죠.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빠졌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요 라인 7만 원대에서 7만 5천 원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바닥 5만 원대에서 약 50% 오른 이후에 고점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잘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4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들도 6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죠. 수급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매년 꾸준히 증가가 되는 모습입니다. 2016년도 7,200억, 2017년도 7,700억, 그리고 지난해 9,600억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5천억.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050억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600억으로 무려 60%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889억 원,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1,700억, 1,800억까지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의 양매수, 특히 외국인들이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좀 75,300원 대비해서 약간 좀 낮게 잡아서 7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 83,000원 전고점이죠. 83,000원 손절가 7만 원 정도 박스권 하단 이탈 시 손절하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실적이 갱신이 되고 있는 데다가 삼성과의 또 업무적 제휴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업종으로는요. 이 대덕전자를 꼽아주셨어요. 네,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뭐 IT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PCB라고 하는 인쇄 회로기판 그리고 FPCB라고 하는 연성 인쇄 회로기판입니다. FPCB는 말 그대로 그냥 PCB가 이렇게 휘어지는 플렉서블 할 수 있는 그 PC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LG전자 이러한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말이었죠. 대덕 GDS와 합병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사업 시너지를 충분히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5G 안테나 모듈용 PCB 매출 증가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가파른 매출 실적이 상승이 역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도 역시 기대되고 내년까지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 바로 대덕전자고요. 지난 5년 동안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만큼 고배당주다. 2%대 후반에 내 시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13,000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던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맥점은 이 자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원 이 자리에서 지난 이제 2월달, 3월달에도 저항을 2차례 받았고요. 올해 4월 말 5월 초에도 역시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지를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 올해 7월 말 8월 초 시장이 워낙 약세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무너졌었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회복을 하면서 1,500원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솔브레인과 수급적인 부분들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보다는 기관들 중심으로 꾸준히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그리고 투신, 단기적인 이러한 수급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서도 최근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수급도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2016년 4,900억에서 5,100억, 그리고 지난해 5,900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5,300억이죠. 5,300억, 올해 연말까지 1조 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물론 지난해 하반기에 대덕 GDS를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최근의 실적은 상당히 좋다. 이러한 꾸준한 실적 개선세는 내년 그리고 5G가 계속해서 5G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가 11,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11,000원 밑으로 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분할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죠. 쌍봉을 찍었던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이탈한 9,2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역시 대기업과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매출 증가 앞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10시 35분 38초 지나고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뉴욕 3대 지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0.55%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전장보다 0.54%, 나스닥 지수 역시 0.6%의 상승세로 오늘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연준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분위기 힘입어서 아주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미 상무부가 최신 무역 수지를 발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 연준이 바로 베이지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통화 정책에 관심이 쏠릴 텐데요. 이러한 발표들 참고하시면서 미국장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시간 들어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날아오르다라는 순수 우리말이죠. 어려운 시장에서 함께 하면서요. 오늘 강의 들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도 날아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 무슨 이야기 해주실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태훈의 투자 나르샤입니다. 오늘은 스윙의 기본,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교육을 하나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제가 스윙 매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고, 그리고 화요일 날 단기 매매 종가 베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장기 종목이죠.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스윙으로 돌아와서 스윙 매매의 기본이 되는 박스권 매매를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권 매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그리고 상단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일컫는데요. 자, 첫 번째, 동일한 가격대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 동일한 가격대에서 저항 라인을 형성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박스권 하단이 매수 영역.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매도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이 자리는 다시 이제는 지지, 이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을 하고요. 반대로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는 이제는 저항 라인 막혀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오늘 교육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웹젠입니다. 웹젠 종목을 보면은, 자, 딱 차트를 보실 때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저점, 그리고 잠시만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형성을 하고, 이런 변곡점이라고 하죠. 저점, 여기는 고점이죠. 고점, 이러한 흐름들이 차트에는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딱 보시면은 이 종목의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난 8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지지, 그리고 저항받았었던 자리, 그리고 지지를 받았고 지지받았고 상당히 많은 변곡점을 가진 자리가 바로 이 19,000원 이 자리인데요. 지난 이제 12월부터 최근 4월 달까지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저항을 받는 자리는 어디였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22,000원 언저리 21,500원 자리에서 반대로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한 만큼 여기서 거의 2달, 3달, 4달 가까이 여기서 박스권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만 잘 참고를 하시더라도 19,000원에서 21,000원대 10%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는 그러한 자리고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더라? 이 자리는 지지 라인이 아니고 이제는 저항 라인이 되더라.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안착을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 자리 근처를 돌파를 못하고 한번 또 무너져 버렸죠. 그죠?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또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까지 반등이 올라온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박스권이 여기서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닙니다. 이 박스권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의 새로운 추세를 형성을 하는데요. 자, 그대로 보고 여기에다가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요. 요 아까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스권이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물론요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한번 이렇게 크게 무너져 버렸죠. 박스권을 이탈을 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팁을 하나 드렸을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빠졌을 경우 시장 때문에 빠졌을 경우 그죠?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지수가 2100에서 1900포인트까지 10% 가까이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그런 추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를 하고 본다. 제외를 하고 본다면 이거는 최근에 이제 5월 달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이러한 고점 혹은 저점을 형성하는 자리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많이 만나는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차트를 많이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방법, 연습밖에는 없고요. 자, 제가 다음 종목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최근에 47,500원 그리고 55,000원 이 자리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지난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항을 받고 조정받고 여기서 돌파했습니다만 안착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무너뜨렸어요. 마찬가지로 5월 달에도 시장의 시장의 영향으로 5월 달에도 주가가 빠졌었던 모습이죠. 국내 시장이 5월 달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때 빠졌었고 그 이후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6개월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캔들이 한 90%는 요 안에 위치가 되어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55,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만큼 지금의 위치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매도 타이밍이다. 그럼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48,000원 이하 47,500원까지 매수를 한다 그러면 55,000원까지 15%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박스권 흐름이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BGF 리테일 이거 패밀리마트 CU 편의점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장 초기에 상장되자마자 바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21만원 그리고 16만 5천원 이 자리에서 저항, 지지, 반등 그리고 또 저항을 맞았죠. 반등 나왔습니다만 돌파 못하고 또 한 번 저항을 받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만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돌파를 못하고 또 저항을 맞고 또 빠졌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흐름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돌파하는 흐름. 그렇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이후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지 라인이 이 정도 자리, 그리고 저항 라인은 이 정도. 박스권이 조금 밴드가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뭐 더구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찾아봐도 한 20, 30개 종목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4,250원 그리고 5,750원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4,500원 그리고 5,500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올해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저점에서는 매수, 고점에서는 매도 흐름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싹 준비를 해 놓은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중에서 이러한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차트만 좋다고 이 종목 차트 좋으니까 공략한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술적 분석은요, 기본적 분석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좋은 기업을 먼저 선정한 이후에 그 기업을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흐름을 보고, 차트의 흐름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공략을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윙의 기본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네, 오늘 방송 이후에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에 주식 훈민정음 검색하시고요. 네, 오픈 채팅 탭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또 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